저희가 준비한 2위와 9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만나는 걸 조율 중입니다. 다음 주쯤인가요? 근데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잠시 뒤 저녁 7시부터 국회 집결해서 밤샘 철야 농성에 돌입을 합니다. IAEA는 자신들의 보고서가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IAE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실상 발뺌을 했습니다. IAEA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비상행동 운운하며 구태의연한 집단 농성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여당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와 싸우는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 이란 그리고 북한뿐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야당이 좀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일본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는 제1야당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말고 왜 이렇게 국제원자력기구, 공신력인 기구와 계속 싸우려고 하느냐. 이건 포인트가 잘못됐다. 이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제 IAEA 자체를 못 믿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 가겠다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엔 산하기관을 믿지 못하면서 유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박강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조목조목 보면 이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IAEA와 일본과의 관계부터 지금 오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해양수 오염수를 이게 방류하는 것은 일본의 권한이고 일본의 어떤 역할입니다. 근데 하기 전에 이 원자력 기구라는 게 이 핵의 안전성 여부를 하는 그 전문 기구이기 때문에 그 전문 기구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이 전문기구가 11명의 어떤 전문가들로 각국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그거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방류하느냐 문제는 결국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IAEA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IAEA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양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라는 것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 어떤 보고서에 들어가는 다 면책 조항이에요. 자신들로 인해서 어떤 그 책임 자체를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한 면책 조항은 어느 보고서든 다 들어갑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IAEA가 지금 제일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 14% 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거 방류 반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3위가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 7%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IAEA가 만약에 일본 편이라고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14%나 주는 중국이 그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번 조사단에 중국도 같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IAEA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럼 어디다 믿을 건지 역사의 심판을 믿을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국제적인 기구 자체에 무슨 문제 때문에 왜 못 믿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IAEA가 일본과 가깝다? 뭐가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자꾸 이 국제적인 기관 자체를 공인기구를 불신하게 되면 그동안 IAEA가 했던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나 이것도 다 못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야기를 하실 때 IAEA의 어떤 부분들을 못 믿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류 자체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이 부분부터 좀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게 그 문제 제기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조수겸 부위원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민주당이 그 전부터 사실 삼중수소 발암물질 아니냐 이번에 못 걸러진다 얘기를 좀 하다가 IAEA 최종 보고서에 삼중수소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더니 결의문 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럼 그전에는 제대로 이 삼중수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똑바로 못한 거 아니냐 이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삼중수소에 관한 부분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밝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을 안 하는 거지만은 예. 그렇지만 이 최종 보고서를 봤을 때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을 안 했다는 부분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 검증을 했을 때 이 해양의 이 핵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그 피해가 더 큰지 아니면 이익이 더 큰지 이런 것을 검증하고 사회 환경 경제적인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IAEA는 결과적으로 이 원자력 진흥기구이지 환경단체라든지 원자력을 규제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이러한 방류를 통해서 300조 예산을 전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300조 정도를 들리면 이걸 완전하게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300억 규모로 해가지고 이런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은 결과적으로 한 300조의 이익을 얻는데 한국은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을 대변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을 응원하고 IAEA 결정을 갖다가 직접 설명을 하면서 친절하게 하면서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에 얻는 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예. 이걸 무조건 괴담이다, 괴담을 퍼뜨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히 납득을 시키는 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예. 일단 뭐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좀 이어지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에서 내가 조승현 부위원장께도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민주당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각 나라가 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분담금 얘기도 꺼냈습니다. 원내대표와도 상의를 하면서 왔는데 IAEA의 이번 최종 보고서는 저희들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IAEA 분담금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1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함께 동의하는 나라들과 이 문제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략 IAEA에 내는 돈이 각 나라가 객출을 하니까 한 139억 원은 우리나라가 내는 모양이죠. 이거를 제1야당이니까 막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IAEA를 우리는 못 믿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요. 깡통 보고서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우리가 내는 분담금 줄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금액을 정할 때 그 국회에서 처리가 되니까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충분히 민주당만으로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어떤 그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 분담금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2위 국가는 중국이에요. 지금 일본이 3위 정도 되는데 일본이 내는 분담금의 2배를 중국이 내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원전을 점점 확대하면서 중국이 분담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력의 상징이죠. 우리는 이제 그 일본보다는 더 적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내려면 분담금을 더 높여야 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정쟁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저는 거의 안 믿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는 그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조승현 부위원장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비슷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좋다. IAEA는 뭐 국제원자력기구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일본이 꼭 그 방법밖에 없었냐. 왜 값싸게만 방류하려고 하느냐. 이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거나 혹은 일본 정부에 가서 항의 차원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최종 보고서 나왔고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과정을 그냥 일단 지나갔다가
지금 와서 이걸 전혀 못 믿겠고 너네한테 돈 주는 돈 끊을 수도 있다라고 압박하는 게 과연 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그런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말을 아꼈을 뿐이지 그때는 이제 지금의 여당의 국민의힘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 계속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IAEA가 진즉부터 2020년, 2021년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고 심지어는 환영 성명까지도 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이번 보고서를 봐도 이렇게 서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 방류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IAEA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IAEA 결과 보고서에서 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이 방류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300조가 든다는 건 전 처음 들어보는 수치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IAEA가 다른 국제 기구나 다른 국가 검증할 때도 면책 조항은 다 들어갑니다. 그건 일본에게만 예외적으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라 국제 기구나 외주 기관이 연구 보고서 쓸 때 면책 조항 넣는 건 당연한 관행인 것이고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안보실장도 IAEA 검증 기준을 맞추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고 3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3가지 조건이 사실상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이 도쿄전력에서 제시한 시료, 알프스를 거친 물 같은 경우도 IAEA만 그걸 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 프랑스, 스위스 각각의 연구소에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심지어 무슨 말을 했느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일본의 주권 문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지금의 민주당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저희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과거에 반대했을 때는 2020년입니다. 근데 2021년 9월부터 우리나라가 다름 아닌 저 IAEA의 의장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찾아보시면 우리 국민의힘 인사 중에서 IAEA의 신뢰성을 문제 잡으면서 비판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를 언제부터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만 또 문재인 정부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전 정부 탓은 이제 여야 모두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우리 정부가 IAEA라는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2021년 9월부터 22년 9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했고 의장됐다고 홍보 자료도 엄청나게 기사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1년 전까지 우리가 의장이었던 기구를 우리가 이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자가당착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의장국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죠, 국가에서. 그렇지만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면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되셨으니까 이제 저희는 팩트 위주로 좀 봐야 되고 전 정부 혹은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방류가 임박했다면 그 방류에 문제가 없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최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제 핵심 내용이 될 거라서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한 유튜브 매체가 본인들이 입수한 일본 외무성 간부가 제보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IAEA 결론은 당초부터 오염수는 절대 안전한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근데 오늘 한 일간지 칼럼에서도 이걸 상당히 비웃으면서 팩트가 아니라고 했던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입수해서 공개하고 일본이 이랬다. 이런 가짜 뉴스에 비슷한 이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이 트위터에 댓글들이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댓글이 바로 이겁니다. 100만 달러 받았다면서 등등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들이 지금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쪽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항상 이게 더 탐사죠. 이 이야기 한 곳이. 청담동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어디서 저런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보자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저런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데 문제는 저런 이야기를 공당에서 그냥 받아서 어떠면서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어떤 의문을 제기하려면 이 제보자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가 나와야지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 국가가 IAEA에 이렇게 100만 달러를 주면서 우리 유리한 대로 결과 내줘라고 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죠. 세계의 어떤 이 뉴스로 할 텐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그 정도의 근거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이야기 제보다
아니 제보라는 게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제보인데 지난번 본인들 청남동 할 때 그 첼리스트 제보 받아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첼리스트가 결국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곳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다 또 믿고서 다 또 트위터에 올리고 그걸 또 공당에서 있는 분들이 저걸 또 재생산하고 이것 자체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민주당의 조승현 부위원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여기 화면을 좀 저와 같이 보실까요? 지금이 6시 33분인데 잠시 한 20여 분 뒤부터 민주당이 17시간 철야 농성하더라고요. 내일부터 전국 국민 버스 투어를 하고 무제한 토론도 하고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일본도 항의 방문 예정이겠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 가는 게 과연 이제부터는 맞냐. 회의론도 좀 있다고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론 좀 이대로 이렇게 가도 되나라는 민주당 내부 의견도 있다는데 정말 사실인지요? 민주당 내부에도 다양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건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WTO의 제소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슈에 후쿠시마 이슈에 당 전체가 다 매몰된다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야당은 어쨌든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 그다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대변해서 예.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부에서 기사화가 됐지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잠깐 나갔지만 좀 강경 노선 이거 이렇게 IAEA 못 믿겠고 국제에 제소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일각의 회의론도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립니다. 보도가 나왔으니까.